오늘부터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우려도 기대도 있는 상황인데요. 스타트경제,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공매도가 전면 재개됩니다. 2023년 11월에 금지됐으니까 1년 4개월 만이고요. 전체 재개로 치면 거의 한 5년 만 이렇게 되죠. 그렇게 봐야죠. 공매도가 뭔지부터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공매도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 가격 하락을 예상을 할 때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이제 증권사에서 빌려서 먼저 매도를 하고 이후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더 낮은 가격에 다시 사들여서 갚는 이제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투자 기법 중에 하나를 우리가 공매도라고 하고요. 이제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좀 과대평가되어 있을 때 이를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리는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장이 그 좀 효율적으로 작동을 하는데 기여를 하고 가격 발견을 하는 기능이 좀 강화된다라고 보고 있어서요. 네. 사실 과도한 주가 상승 시에 좀 발생하는 우리가 프라이스 버블이라고 해서 거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를 예방하거나 좀 해소하는데 그런 그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을 좀 효율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가격을 발견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가격의 그 발견 신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합리적인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만약에 이제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가격이 굉장히 고평가돼 있는 상태에서 이게 장기간 유지되다가 갑자기 이제 거품이 터질 때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가 각 나라들에서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에 하나로 도입이 되고 있고요. 근데 반대 측에서도 볼 때는 이 공매도가 지나치게 좀 공격적이거나 불투명한 좀 시장 시스템 하에서는 가격 발견 기능보다는 오히려 투자자들의 그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 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스템이 잘 돼 있다면 네. 공매도는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주가가 하락할 종목에 들어오는 게 공매도라. 이렇게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게 맞죠. 네. 그럼 말씀하신 그런 역기능 때문에 금지가 됐었던 건가요?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했던 게 주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과도한 변동성을 좀 억제를 하고 투자자 보호가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기를 잘 보면은 금융위기, 2008년의 금융위기, 그다음에 코로나19 시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시장 충격이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공매도 제도가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시장 안정화 조치 중에 하나로 정부가 이제 개입해서 공매도 제도를 정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장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보통 그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될 때 그 공매도가 심리적 부담을 좀 더 크게 갖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더 악화시켜서 시장 회복을 좀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그 심리적인 부분까지 고려를 해서 정부가 시장 위기 시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좀 제한하면서 심리적 안정 효과를 기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2023년 하반기 사실 우리가 보면은 국내 증시 침체하고 투자 심리 위축이 동시에 일어나면서 공매도 전면 금지했다가 사실 한번 풀려고 했는데 이 그 시장 위축이 지속이 되면서 풀지를 못하고 지금 3월 30일까지 계속 2025년 3월 30일까지 유지가 된 그런 상태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시장의 효율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이 우선이다라고 정부가 판단을 해서 공매도를 제한하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은 코로나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은 2023년 말의 금지는 조금 의아하다라는 평가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일단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국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일 것 같거든요. 네, 교수님 이게 어떻게 사실 보시나요? 다시 재개하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공매도 재개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가격 하락이나 변동성을 억제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시장을 더 악화시키는 그러한 상황을 갖고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이제 비난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락장인데 기름을 오히려 붓는다는 부정적인 관점도 있고요. 우려도 있고요. 오히려 공매도 재개가 장기적으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라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보면은 공매도 초기에는 좀 단기적인 하락 압력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시장 과열을 좀 방지를 하고 그다음에 예. 가격 발견 기능을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좀 긍정적인 면이 존재한다라고 예.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지금처럼 좀 사실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이게 투자 심리 변화에 굉장히 그러니까 민감한 그 중소형 성장주 중심이 되어 있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예. 사실 코스피 시장보다 조금 더 가격 변동성이 크게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왜냐면은 뭐 특정 테마주나 성장주 중심으로 좀 충격이 집중될 예, 가능성이 예.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동안에 이제 공매도 금지에 좀 실망했던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 복귀를 좀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좀 활성화되는데 기여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또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2차 전지나 바이오 이쪽에서 긴장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고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이제 외국인 증권사들 이쪽들 만나보면은 네. 공매도가 없어서 시장에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 공매도 재개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랑 연결되는 배경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좀 투자 전략을 구사할 예. 수가 있는데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공매도를 재개하는 것이 굉장히 그들의 이제 투자 전략을 예. 좀 강화시킬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과거에 반드시 그랬기 때문에 지금도 그럴 거라고 우리가 예상하기는 주식시장은 좀 그렇죠. 그런 예.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과거 공매도 재개 기록을 한번 살펴보면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재개 후에 40일간 평균 뭐 한 2.2%, 60일간 8.9%.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또 시장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그러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수급 여건을 좀 개선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외국인 매도세 최근에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예. 정치적 불확실성이 같이 이제 그 결합이 되면서 나타났던 부정적인 요인들이 같이 상존하면서 나타났던 현상들인데 뭐 이러한 외국인들이 복귀 여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요인들의 향방에 따라서 또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다라고 확신을 하기는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쨌든 수급 여건이 예. 개선되면서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걸 보기에 가장 좋은 지표가 대차거래 잔액입니다. 그러니까 네. 대차거래 잔액은 공매도 활성화의 선행 지표이거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의 대차거래 잔액이 증가하는 좀 추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이 공매도 재개로 인해서 외국인의 예. 시장 참여가 좀 늘어날 가능성을 우리가 시사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매도 주제 살펴봤고요. 다음 네.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온라인 명품 플랫폼 반란 이야기인데요. 네. 결제 서비스가 전면 중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어떤 이게 이유 때문인가요? 뭐 반란이 입점 업체나 협력사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판매 대금의 정산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협력사들의 현금 흐름 위기가 발생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건 결국은 협력업체의 운영 위기로 결국은 연결이 되고 예. 그러니까 연쇄적인 도산 가능성까지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란이 이제 이용하던 결제 서비스의 서비스 중단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원활한 구매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이게 이제 그 반란의 유동성 위기로도 이어지는 상황이 됐고요. 카드사와 피지가 철수했다는 것은 반란의 신용과 재무 건전성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보통은 이제 그 결제사들이 대체로 정산 능력과 재무적 안정성이 문제가 있을 때 서비스를 중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 개인적으로 놀랐던 게 이 반란 쪽에서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해명 네. 나온 것들이 팀F 사태랑 너무 유사해서 네.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는데 네. 팀F 사태 같은 것들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우려도 나와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뭐 정산 금액과 지급 일정을 밝히기는 했지만 입점사들의 불안은 계속 예. 남아 있고요. 사실 뭐 일부 입점사에 대한 정산금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보면 현재 미정산 금액이 130억 원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에 따라서 제2의 TMF 사태로 번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반란이 좀 신속하고 투명한 대응을 해서 입점사들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우선인데요. 그러려면 유동성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유동성 문제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소비가 네네네. 위축되면서 뭐 같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렵고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제2의 그 TMF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뉴욕 증시 전망 좀 살펴볼 텐데 이번 네. 주에 어떤 일정을 좀 주목해서 살펴보면 될까요? 이게 미국 공급 관리자 협회 ISM이라고 부르죠. 예, 예. 여기에 이제 4월 1일 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경기의 확장 또는 위축을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이기 예. 때문에 선행 지표죠. 그래서 투자자들에게 경제 전반에 미국의 경제 전반에 뭐 건강 상태를 가늠하는 데 도움을 줄 지표로 보고 있고요. 4월 4일에 또 미 노동부의 공식 고용 보고서 그러니까 주요한 경제 지표가 예, 예. 발표가 되고요. 특히 연준의 통화 정책과 관련된 파월 의장의 연설도 시장에 관심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에 보면은 제조업 말씀하셨던 제조업 서비스업 업황을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있고 미국의 고용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나오니까요. 네. 이런 부분도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종목 하나 볼까요? 네. 엔비디아 지난해까지만 해도 고공행진이 이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좀 주춤한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어요. AI 종목들 최근 주춤한 배경 뭘로 보십니까? 일단 뭐 엔비디아 주가 하락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중국 AI 기업 딥시크의 부상, 급부상하고 그다음에 미국 정부의 대중국 AI 칩 그 수출 규제 강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증대 등이 종합적으로 예. 같이 이제 나타나면서 생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고요. 뭐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엔비디아의 매출 성장 전망과 시장 경쟁력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갖고 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좀 중요한 일정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네. 4월 2일 이제 모레죠. 네. 4월 2일부터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부과됩니다. 네.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특히 이제 자동차와 그러니까 부품 수출이 많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이 올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25% 높은 관세가 부과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포함한 한국 제조업체들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네. 국내 자동차 산업의 생산 감소로 연결될 거고 결국은 고용 위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고 뭐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경기 침체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경제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 경제가 다 타격을 받을 것이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네. 그래도 트럼프는 멈추지 않는 것 네. 같습니다. 오늘은 서은숙 상명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